왕자리의 환멸을 느꼈다. 충령에게 세자 자리를 넘기기 위해 억지로 바보 행세, 망나니 행세했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양령은 뭐냐? 그냥 진짜 망나니 개차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양녕대군 후손들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승만의 16대 손이고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 이승만의 16대 손이다 보니까 양녕대군을 약간 미화하려고 합니다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때 양녕대군의 기행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 실록 내용 컨닝합니다. 태종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세자가 병을 핑계대고 배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몰래 3일 동안 사냥을 즐기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이 세자에게 명해 중국 사신과 연회에 참석했는데요. 세자가 기생과 논을 안 나와버려. 세자가 밤마다 사람을 초소에 불러 밤새도록 치에 마시면서 유의를 즐겨요. 세자가 밤마다 담을 넘고 다니며 소인매들과 길거리에서 노는 걸 낙으로 삼아. 이건 세종실록 기록이에요. 근데 세종실록 기록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종이 군주가 되어 마땅했고 그 전에 폐세자 되었던 양녕은 그럴만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태종실록 기록들을 보아도 이 양녕의 기행은 정말 말로 다 못하는데 그래서 이 양녕을 혼을 내는 과정에서 양녕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양녕에게 뭐라고 하냐? 도대체 너 때문에 몇 명이 죽어나가야 된단 말이냐? 근데 진짜 양녕이 할 말이 없는 게 여색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요. 조선의 역대 세자, 왕자를 다 통틀어도 양녕이 원탑입니다. 제가 그 기생들 이름까지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어왔는데 실제로 16살, 17살 될 때 이제 여색의 여인의 눈을 뜰 나이죠. 그때 명나라 사신 잔치 연회에 가서 봉지련이라는 기생한테 꽂힙니다. 그래서 그 기생을 몰래 궁궐로 데리고 와요. 물론 궁궐 내에 궁녀도 있고 무술이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궁궐에 있는 여인은 다 아바마마 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생에 많이 꽂힌데 그 기생을 데리고 들어와서 궁궐에서 음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게 들켜가지고 봉지련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 평양에 가서 평양기생 소행에게 또 뻑이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기생을 좋아하나? 그래서 기생을 또 궁궐로 몰래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세자라고 하더라도 사가에 기생을 궁궐로 데리고 와서 일국의 세자가 놀면 되겠냐고. 그래서 또 소행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 종친연회에 갑니다. 그 종친들이 다 있는 데서 초궁장이라는 기생에게 또 뻑이 갑니다. 그 초궁장과 또 사통을 하는데 문제는 이 초궁장은 자신의 큰아버지 정종의 사랑을 받았던 기생이었단 말이죠. 이거 폐륜입니다. 큰아버지 여자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양녕도 진짜 태종 이방원에 꿇어엎드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소신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서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해서 의야무야 넘어갔겠지만 이때 큰아버지 정종 입장에서야 그 조카가 자신의 여인을 건드려 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방원의 큰아들 세자였기 때문에 살았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매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누이 남편의 첩이 7점생인데 그 7점생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또 7점생을 궁궐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충령 훗날 세종이 분노해가지고 형님 세자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찌 친척 간에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폐륜 아닙니까? 라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충령 대군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 다음 관리 박유신의 손녀가 예쁘다라고 주변의 젊은 어린 내간이 이야기하니까 그 박유신 집에 가가지고요. 그 손녀를 거의 겁탈하고 돌아옵니다. 할 말 있나요? 무인, 곽선의 첩입니다. 이건 엄연하게 첩입니다. 어리가 예쁘다고 하니까. 그 어리에게 가서 나 세자인데 나랑 좀 놀자. 그 어리가 아니 나 남편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어리를 잡아다가 납치해놓고 계속 꼬시죠. 끝내 어리랑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들켜요. 들켜서 어리가 궁궐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그 어리 없이 못 살겠거든. 그래서 세자 양녕이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세자 빈의 아빠 김한노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장인어른에게 부탁합니다. 저 어리 없이 못 삽니다. 나 세자 생활 못하겠으니 어리를 장인어른이 좀 챙겨서 숨겨주십시오. 자신의 처갓집에 어리를 숨겨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장인이 어리를 약간 노비처럼 꾸며가지고 양령 방에 이렇게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어리를 또 몰래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궁궐로 데리고 몰래 지내다가 그 어리가 궁궐에서 애까지 납니다. 무슨 할 말이냐고, 바로 이 어리 문제 때문에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자 자리에서 양령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태종 이방원이 큰 마음을 먹었던 것은 실은 자신의 막내 아들, 왕이 되고 나서야 태어났던 가장 예뻐했던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성령대군의 형이었던 충령은, 여러분, 양령과 효령과 충령은 거의 연년생입니다. 양령과 충령이 3살 차이인데 성령은 양령보다도 한 10살 이상 어립니다. 그 성령대군이 아팠을 때 그 성령대군을 충령은 치료합니다. 날밤 새면서. 그리고 그 성령대군을 살리고자 충령대군은요, 의서를 직접 읽어가면서 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막둥이 동생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화를 쏘고 놀아요. 양령이 화를 쏘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양령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듯 하는구나. 실은 그 일로 또 폐쇄자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짜로 양령이 왕자리를 충령에게 넘기려는 정말 지덕의 마음, 사양하는 미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니 나중에 세자가 충령대군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2달 만에 바로 충령대군이 세종왕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 행실라도 올바랐으면 자신의 아들 여자까지 건드려버린 게 양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미친 행세하다가 여기저기 가서 범죄 저지르고 정신병 걸려버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평생을 여색을 탐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좋은 건 유람하고, 그렇게 전국 각지에 팔도 기생들 여자친구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술 마시면서도 69세 천수를 렸던 양령. 결론 내리자면, 이게 역사를 제가 100%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양령은 그냥 완전히 망난이었다. 실제로 사도세자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진 않았고, 선조의 아들들 임해군, 정원군, 순하군처럼 막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재산을 막 빼앗거나, 세자니까 남의 재산 욕심은 없었겠죠. 그런 건 없었지만 너무너무 망난이었고 여색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왕이 되었던 연산군을 이겨내지는 못하지만 역대 왕자와 세자들 중에 단연 원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령은 폐쇄자 될 만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